이 나이에 뭐가 또 바뀌겠어? 혹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뭔가 모든 게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직장에서의 위치, 가족 안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모습, 모든 게 굳어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느새 늙어버린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세대 차이를 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이제 뒷전이구나, 내 시대는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런 마음이 클 거예요. 평생을 일로 정체성을 찾아왔는데 그 일이 없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 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상호. 올해 66세신 분의 이야기예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 역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신 분이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천천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상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장인이셨죠. 부장까지 승진하셨고 동료들의 신뢰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8세가 되던 해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퇴직금도 받았고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문제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그 일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 한 달 정도는 좋았어요. 드디어 자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실컷 자고.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김상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면서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가족 관계였어요. 아내와는 35년 동안 각자의 역할이 뚜렷했어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서로 어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내 리듬이 깨진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딸은 취업 준비로 바빴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존경스럽게 봤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자존감의 상실이었습니다. 동네를 걸어다니다가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나면 괜히 부끄러웠어요. 상대방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할 일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점점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건강마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체중이 늘고 술을 자주 마시게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게 되었죠. 60세가 되던 해 김상호 씨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2년을 보냈어요. 62세까지는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022년 가을, 김상호 씨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렇게 계속 있을 거예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산이라도 다녀와요.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날은 왠지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답답했거든요. 그래, 산이나 한번 가볼까? 다음날 아침, 김상호 씨는 오랜만에 등산화를 꺼내 신었어요. 예전에 회사 동료들과 가끔 등산을 했었는데 퇴직한 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산으로 혼자 올라갔어요. 도봉산이었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산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해요. 왜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산하면서 다른 등산객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어요. 아, 나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산에 다녀왔는데 기분이 좋더라. 내일도 가볼까봐. 아내가 놀라면서도 좋아했어요. 정말요? 그럼 좋죠. 집에만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세요. 그날부터 김상호 씨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몇 번 가다 보니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비슷한 나이의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상호입니다. 이영수 씨는 65세로 김상호 씨보다 몇 살 많은 분이었어요. 역시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5년 전부터 등산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도 집에서 빈둥거렸어요. 그런데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함께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퇴 후의 허탈감, 가족과의 관계 변화, 자존감 상실, 모든 게 비슷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늦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영수 씨의 말이 김상호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후로 두 분은 함께 산을 오르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차츰 다른 분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작은 등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김상호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먼저 몸이 좋아졌어요. 체중이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등산을 하는 날이 되면 전날 밤부터 설렜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산에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 어떨까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그 말을 듣고 김상호 씨도 생각해봤어요. 맞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김상호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중년 남성 우울증 극복 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김상호 씨가 직접 기획을 담당했어요.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제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김상호 씨는 이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63세가 되던 해 김상호 씨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아저씨의 산행일기라는 채널이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시는 한 분이 요즘은 나이가 상관없다고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죠. 컴퓨터도 잘 모르고 영상 편집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늘어가는 구독자 수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한마디가 김상호 씨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지금 김상호 씨는 66세가 되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세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등산, 수요일은 등산 모임 기획회의, 토요일은 신규 회원들과 함께하는 입문 산행, 일요일은 유튜브 영상 촬영과 편집. 바쁘다고 하면 바쁜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이런 바쁨은 처음이에요.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체중은 15kg 줄었고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김상호 씨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남과 비교했어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교가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등산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인생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내는 이제 김상호 씨를 보며 자랑스러워해요. 당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 몰랐어요. 보기 좋아요.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변화를 놀라워해요.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걸 알고는 정말 신기했어요. 아빠가 유튜버라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요. 새로운 공동체도 생겼어요. 등산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60대가 넘어서 이렇게 진솔한 친구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이 큰 변화였어요. 등산 모임에 새로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없어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60세가 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걸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간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나요. 김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상호 씨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은퇴 후의 무력감, 가족과의 관계 변화, 자존감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거나 겪게 될 지극히 평범한 경험들이에요.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그 상태를 영원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아내의 한마디에 산에 오를 용기를 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생각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실패할 위험이 두렵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김상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60세든 65세든 70세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김상호 씨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어색했고 유튜브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시나요? 만약 전자라면 혹시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상호 씨에게는 그 작은 변화가 등산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책을 읽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것.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김상호 씨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김상호 씨가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는데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용기만 내면 되거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